안녕하세요. 소띠 병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띠 병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을 때 천간의 경의 기운은 편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분히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또 병일간이 자라고 하는 경전에 자라고 하는 쥐띠를 맞이했을 때 육신으로 따지면 정관의 기운이 올 것이요, 실이 운성으로 따지면 태지의 물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띠가 소띠가 쥐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12신살로 육해살 이러면서 그러니까 삼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해가 됩니다. 또한 잘하는 기운이 몰고 오는 내 사주에 있거나 없거나 잘하는 기운을 맞이했을 때 병일간이 내가 강하게 쓸 수 있는 육친과 약해지는 육친으로 구분해서 세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자년을 맞이했을 때 병일간한테 강해지는 기운은 임과 개라고 하는 관성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또 밤에 약해지는 기운은 병과 정이라고 하는 어떤 비겁의 기운이 약해지고요. 또 무와 기라고 하는 어떤 식상의 기운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한 6가지, 7가지 정도 상황이 소띠 병일간한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이런 영향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재가 정신적인 편재가 천간에 떴다는 것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부터 알아보면, 편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재산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그 편재가 천간에 떴을 때는 어떤 대인관계의 호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발동한다, 이렇게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사업 재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몸담으면서 일정한 정도의 급여를 받던 사람이라도 이 편재의 기운이 다가오면 생각적으로도 이제 나도 안정되지만 작은 이 월급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좀 더 확실한 돈을 좀 벌어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 뭔가 그럼 투자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쪽으로 마음이 확 쏠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 경기가 많이 침체되기 있기 때문에 평소 2, 3년 전보다 보통 자산 가치들이,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산 가치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갖다가 보면서, 야, 이번에 투자를 하면 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쪽에서 과연 내가 그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쪽에 마음이 들면 나한테 정보를 갖다 주거나 아니면 내가 정보를 캐낼 사람, 아니면 내 사업이나 투자에 도움을 줄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좀 잘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호전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보이면 뭐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재물은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삶의 기본 핵심 요소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 조선시대에서도 아니면 고려시대에도 재물을 양명지원 이렇게 썼습니다. 재물을 양명지원. 어떻게 보면 목숨을 하기 위한 원천이 재성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거에도 재물을 결코 얕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 벼슬을 얻는 것도 전부 다 결국은 안정된 직장,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들이 하기 위한, 그것도 대우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었지. 결국은 어떤 재물 쪽에 대한 욕심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또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어떤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물적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편재가 정신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뭔가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대인관계 호전을 통해서 하든 나는 재물을 좀 벌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육치는 정관과 태지로 옵니다. 자, 정관의 이건 지지니까 지지가 미치는 영향은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합니다. 자, 태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관은 내 생활을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보통 가장 규칙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것을 하면 학생이 아니라 사회인이라면 그것이 일종의 직장 형태로 나타나기가 쉽죠. 그래서 정관을 바라볼 때 나는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실제 현실에서 옮기게 되고, 정관의 문에서는 취업운을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은 과거에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혼을 하나의 직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맞벌이가 흔치 않던 시대의 여성들은 사실은 어떠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애를 양육하고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남편을 모시고 또 집안 살림을 주관하는 것, 이게 평생 직장 개념이었고, 그래서 여성의 그 결혼 남편을 갖다가 관으로 봤던 겁니다. 현대에서 여성은 맞벌이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가정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이 아니라 실제 내가 몸담고 활동하고 수입을 얻는 곳, 그것을 직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해서 어떤 내 평생 직장을 갖는다는 개념 속에서 정관의 운을 결혼의 운으로 보기도 하고요. 남녀 모두 통틀어서 정관을 직장과의 인연이 커지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서 태지가 갖는 불상은 뭐냐면,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과 회사를 왕복하면서 요 테두리 범위 내에서 내 삶을 한정짓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태지가 있을 때 어떤 갇혀있는 물상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병원에 그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물상으로 내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디 무슨 연수원 같은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서 내가 태지 물상을 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집과 회사, 집과 일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깥에 있는 바운더리 쪽에는 잘 발이 디지지 않고 1년 내내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그것이 내 삶을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면 정관의 해와 태지의 물상을 같이 이루었으니 별탈 없이 또 잘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강해지는 육친과 약해지는 강해지는 육친과 약해지는 육친을 보면, 자, 강해지는 것은 관이요. 약해지는 것은 식상과 비겁이라. 자, 이쪽이 약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식상이 약해지거나 비겁이 약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나 희망은, 또 의도는 많이 줄어들고, 나한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 거기에 나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정성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스스로 내 길을 여는 자영업적이라든가 내 사업을 하기보다는 나한테 어떤 오다를 주고 그 일을 수행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일, 그게 세월의 분에 따르는 일이다. 운에 편승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해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무섭죠. 6가지의 피해를 갖다가 얻는다. 육친 모두에 대한 피해라는 얘기죠. 근데 보통 육해살은 항상 들어오기를 뭘로 들어오냐면, 그 삼재의 3년 중에서 2번째 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육해가 왜 이렇게 피해를 많이 얻고 어떻게 이렇게 상당히 무서운 이름을 가졌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삼재라는 것은 변화를 하는 하늘의 신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농경사회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또 주거 변경도 어렵습니다. 정착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삼재에 들어가서 변화를 주라는데 변화를 주지 못하니까 삼재의 2번째 해에 몸이 많이 아프고 집안에 우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 삼재의 2번째가 제일 피해가 크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육해살의 경우에는 장점을 쓴다면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을 공부하거나 자격을 따거나 내가 학습을 어떤 노하우를 취득함을 통해서 전문 영역을 이룸으로써 자기가 전문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육해살의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소띠의 병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왕에 직업을 갖고 왔을 때는 육해살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수한 자격이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기술이 필요한 일, 그런 쪽의 직장을 구하신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삶을 안정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 같은 경우는요, 관성의 힘이 좋았을 때, 또 재성이 힘이,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자년에는 신이라고 하는 기운이 장생지에 들어갑니다. 병일간한테는 신이 정지에 들어가죠. 그래서 애정운에서 보면 관이 강해지니 여성의 결혼운이요, 정제가 강해지니 남성의 결혼운이더라. 그래서 소띠 병일간이 경전을 맞았을 때 애정적인 측면은 잘 이루어진다. 사람이 내가 사귀던 이성이 없을 경우에도 새로 생기게 되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인연이라면 서로 가정을 이루는 모양까지도 갈 수 있는 시기가, 그런 기운이 강하게 오더라. 그러니 애정운은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재물운 쪽에서 보겠습니다. 재물운은요, 어떤 신이라고 하는 기운이 정제의 기운인데 내 사주에 있거나 없거나, 다만 이 안에는 이 축이라는 안에는 지장간 중에서 신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지요.
이 신이 장생재일운이 안정적인 재물을 획득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쭉 직장생활 하시면 되고요. 내가 새롭게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 정제가 장생재에 이를 때 직장을 비교적 쉽게 구합니다. 그렇다면 취업운은 당연히 좋겠지요? 당연히 좋습니다. 재물도 당연히 안정됩니다. 다만 편재의 기운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이라고 하는 편재의 기운이 약해지기 잘 만나 사지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이 점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운이라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그런데 사업운 중에서 고정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것이요. 어떤 고정 고객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다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라면 사업적으로 점차 어려운 시기에 근접해가니 보수적인 경영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운을 보겠습니다. 시험운에서는요, 가장 어떤 관성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을 보게 되는데, 얘는 강하고 인성의 기운은 중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자격을 따거나 입학시험을 보거나 어떤 내 삶에서 전문가로서 들어가기 위한 자격시험이라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내가 그냥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내 시험 자체의 결과가 나한테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일자리를 주는 시험이라면, 즉 입사시험에 가까운 시험이라면 매우 시험운이 좋다. 자격에 가까운 시험이라면 좋아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아직 운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 조금 더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띠 병일간의 경자형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